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방어작용 마지막을 하려고 하거든. 자, 책을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교재는 이제 77페이지 한번 가볼래? 우리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자, 혈액형. 자, 갑자기 혈액형 여기 왜 나왔을까? 방어작용이. 왜냐면 이거 그 항원 항체 반응이거든.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항원 항체 반응. 자, 이게 지금 병원체입니다. 병원체. 자, 여기 이제 혈액형이 원래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형이 있냐? A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B형이 있고 A, B형이 있고 O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응집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응집소라는 말을 씁니다. 자, 왜 이름이 A형이냐면 A라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항원이라고 해요. 원래는 항원이야. A라는 응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B라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어서 B형이고 A병은 둘 다 있어가지고 AB형이고 O형은 제로야. 없다. 아무것도 없죠.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그 결론이 뭐냐면 A하고 얘들아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가 만나면 P가 응집이 됩니다. 응고라는 말은 쓰진 않아. 응고는 그냥 저절로 피가 굳는 현상을 우리가 응고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응집이고 그 다음에 B하고 누가 만나면 되냐면 베타가 만나면 응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A형이 알파를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A형이 뭘 가져? 베타를 갖습니다. 자, B형은 이렇게 알파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형은 이제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자기 피를 응집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O형은 둘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혈액형의 특징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응집원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이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존재해요. 적혈구 표면에. 자, 그 다음에 응집소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혈장이나 혈청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가끔씩 이제 뒤에 조금 이따 선생님 문제를 조금 보긴 할 건데 이런 비커에 영이나 철수 혈액을 집어 넣어주죠. 그래서 그럼 피를 넣으면 밑에가 무거운 혈구가 되고 위에 게 이제 혈장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혈구는 세포라서 무거워. 근데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얘들아, 기억세포는 어디에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겠죠. 왜? 세포니까. 근데 이건 배운 적이 없어. 형질세포는 어디에 있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 거야. 왜? 세포들은 다 아래에 있어. 그럼 위에는 뭐냐면 가벼운 거야. 이게 바로 혈청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문제 풀 때 혈청은 그냥 뭐라고 했어? 항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항체거든. 그러니까 위에 존재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알파 아니면 베타가 존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AB형 같은 경우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밑에 뭐가 있냐면 적혈구라서 A 아니면 B는 아래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이의 아랫부분과 철수의 윗부분을 결합을 했더니 뭐 응집을 안 했어 하고 이제 뭐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면 거기 위에 어때? 응집할 요소가 없는가 보구나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문제를 어떤 푸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한 두어 사람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문제 이제 출연을 하다 보면 아래 응집원이 있고 위에 응집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우리는 이 알파를 뭐라고? 이 알파를 누구하고 결합하냐면 A하고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이거 이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A 혈청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A에 저항하는 거야. A에 결합을 하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알파는 A형이 가져, B형이 가져? B형이 같잖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B형이 가지는 표준혈청이다 라는 말로 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알파라고 빨리 고쳐서 쓰면 돼. 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베타를 뭐라고 할까? 당연히 이제 베타는 B혈청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A형이 가지고 있는 혈청이구나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면 알파든 베타든 바꿔서 써서 문제를 빨리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혈액형이죠. 자, 혈액형을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혈액형이 가족이 4명인데 혈액형이 다 다르대. 그럴 수 있어? 얘들아,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오빠, 나가 있는데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있죠. 그 어떤 경우야? 가족이 4명인데 혈액형이 다 다른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하지. 자, 오빠하고 이게 나야. 이렇게 하면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죠. 다 가족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이 두 개를 뒤집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O형인데 오빠가 A형이고 내가 B형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혈액형을 막 이렇게 해볼 거야. 섞어봐. 그럼 응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지. 무슨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특히 위에 있는 애들 뭐야? A형하고 B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AB형은 응집원이 전부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B형, 그러니까 특정 응집원을 어느 다른 사람하고 다 섞었더니 100% 응집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100% 아닐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자기하고 똑같은 혈액형 응집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AB형은 응집원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응집 소하고 다 응집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얘는 응집소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느 누구하고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응집이 될 일이 없지. 근데 얘는 그대로 반대야. 그러니까 얘는 응집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응집원과 만나도 다 응집이 될 거고 얘는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소하고 만나면 응집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혈액형은 좀 명백해. 근데 얘는 뭐가 있어? 얘는 응집원하고 만나도 플러스가 되고 응집소하고 만나도 플러스가 돼. 왜? 둘 다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먼저 적분하는 게 맞죠. 처음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4명이 나오는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다고 나오거든. 그럼 그때 얘네들부터 구분하고 얘네들을 구분하기가 되게 쉬워. 그래서 그냥 모르면 너 A 쓰고 너 B 쓰고 A, B 쓰고 O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다 풀리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혈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수혈관계. 그러니까 수혈이라는 거는 AB형은 여기 봐. AB형은 주기만 해요. 아니 받기만 해요. AB형은 받기만,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받기만 해요. 그 다음 O형은 계속해서 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모든 혈액형이 다 주기만 해요. 그래서 책에 보면 나와 있어. 선생님이 어디를 보면 되냐면 78페이지 보면 수혈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량 수혈은, 그러니까 많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만 가능하냐면 같은 혈액형끼리만 가능하고 AB형은 소량 수혈이 가능하죠.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그 다음에 얘는 모든 혈액형에 다 줄 수 있는 혈액형이 O형이야.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뭔 줄 알아?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AB형은 A하고 B를 가지고 있고 불가능하대. 근데 얘는 가능하대, O형은.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A하고 B를 가지고 있고 얘는 알파하고 베타가 있잖아. 근데 알파하고 베타를 주는 건 괜찮은데 A하고 B가 와서 결합하는 건 안 된대. 왜 그래? 자, 얘들아, A하고 B가 가서 알파하고 베타가 결합하면 응집하잖아.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가서 또 A하고 B하고 결합하면 또 응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줘도 되는데 얘는 또 안 된대요.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얘가 주는 거는 뭘 주는 거냐면 이거를 주는 거야. 항체를 주는 거야. 얘는 응집 뭐를 주는 거야?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는 응집원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응집소는 항체야. 그러니까 얘는 항체를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심지어 문제를 계속 풀어도 항체, 혈청 주사를 계속 주사를 하잖아. 괜찮아. 얘는 괜찮아. 그러니까 효과가 그리 크진 않아요. 근데 얘는 뭐를 주는 거하고 똑같냐. AB형은 자신의 병원체를 남들한테 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훨씬 더 커요. AB형의 효과가. 그래서 AB형은 주면 안 되고 O형은 소량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병원에 가잖아. 그럼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환자가 없기도 전에 이미 O형이 피가 걸어져 있어. 그날. 그래서 만약에 피가 부족한 환자가 오면 무조건 먼저 O형 피를 넣어줘.
왔는데 이 사람이 당장 피를 넣어야 되는데 혈액형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먼저 O형 피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을 판정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 피를 넣어주는 거지. 선생님도 TV에서 봤어. 나는 이게 이론적으로만 넣어주는 거지 실제로 O형을 넣어주냐 했더니 그 TV에서 보니까 그 아주대학교 그 이국종 교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응급실인데 아직 환자가 없는 비어있는 응급실에 O형 저 피는 O형 피라고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도 너희들 O형 책에 나와 있는 그 O형. 그래서 원래 저렇구나. 그걸 알았지. 이렇게. 자, 요게 지금 이제 뭐 혈액형이다. 조금 이따 선생님이 혈액형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지우고. 자, RH식 혈액형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줄게요. 자, 이게 혹시 RH-형 있어? 없어. 나도 이제 거의 본 적이 없거든. 자, 이 RH식 혈액형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학원에서 하면서 RH 혈액형은 딱 한 명 봤어. RH-AB형을. 상명고 나왔던 애인데 꽤 오래전에. 걔 빼놓고 RH-형을 거의 본 적이 없어. 아마 근데 너희들 학교 가면 한두 명씩 있을 거야. RH-형이. 성빈이가 RH-형이야. 보이다. 마이너스형 없지 여기? 마이너스형. 지나? 마이너스형. 자, RH 플러스형이 있고 RH. 우린 전부 다 플러스형이죠. 한국 사람 대부분 99% 이상은 RH 플러스형으로 알고 있고. 자, 미국 가면 거기는 뭐 한 10% 정도가 RH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꽤 많아. 걔네들은 당뇨병도 꽤 많고, 소아당뇨도 꽤 많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페닐케톤저증인가? 그것도 꽤 많고, 어쨌든. 미국 애들은 그렇지. 좀 많은 것 같아. 자, 얘들아. 자, 어쨌든 얘도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가 있어요. 자, 당연히 플러스는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포지티브. 있다는 얘기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응집소가 없겠죠. 있으면 안 되지. 자, 얘는 네거티브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는 있을 것 같잖아. 없어. 근데 가로에서 뭐라고 쓰냐면 후천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는 없었는데 RH 플러스에 대한 응집원이 한 번이라고 들어가잖아. 그때 생겨. 근데 그 한 번 생긴 게 안 없어져. 약간 어떤 느낌이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억세포 같은. 그러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2차 면역이라고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생긴 게 갑자기 뭔가 확 대량으로.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얘도 적혈구 표면에 있다 얘들아. 그 다음에 이거는 혈장의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게요. 자, 학교에서 이거 배울까? 이런 게 있어요. 자, 무슨 세포증이라고 하냐면 저가세포증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말로 뭐냐면 신생아 용혈증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RH 플러스 아버지하고 RH 마이너스 엄마가 결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RH 플러스 아버지, 자, RH 마이너스 어머니야. 자, RH 마이너스 아버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엄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 왜냐면 애가 죽거든. 자, 왜 죽냐면, 자, 이렇게 되면 퍼스트 첫 번째 RH 플러스 애가 태어나요. 여기서. 근데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첫째 아이의 혈액이 엄마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때?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선생님. 자, 원래 엄마 피하고 애기 피는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엄마하고 혈액형이 같아야 되지. 맞잖아. 엄마하고 나하고 혈액형이 달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섞이냐면 원래 이제 그 엄마의 혈관과 아기의 혈관이 이렇게 만나지는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우리가 태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해요. 근데 그 애가 태어날 때는 애가 나가는 걸 이제 출산이라고 하고 태반이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이제 불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후산이라고 하는데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 아기의 혈액의 일부가 엄마한테 전달이 돼. 근데 엄마가 어때? 마이너스형이어서 엄마한테 일부의 아기의 RH 응집원이 들어가서 생겨버려.
그게 이제 뭐냐,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어떨 때?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나잖아. 세컨드 RH 플러스가 태어나지. 이거 임신하자마자 유산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피가 섞이지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아? 피가 섞이지도 않을 텐데 왜 얘가 유산이 돼? 근데 그 이유가 책에 나와 있어. 뭐라고 했냐면, 자, RH 응집소 거기 있다. 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 알파하고 베타는 있잖아,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는 크기가 되게 커. 그래서 얘는 이동을 못 하는데, 누구는? RH 응집소 있지. 얘는 너무 작아. 크기가 작아서 얘는 그냥 태반을 그냥 이동을 시켜버려. 이동을 해서 누구한테 가냐면 엄마의 응집소가 아기한테 그냥 전달을 해버려. 그래서 아기 혈액이 다 응집이 돼버려. 그래서 유산돼서 죽어. 이 현상을 정화세포증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RH 플러스야. 근데 RH 마이너스 여자를 만약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밖에 못 낳겠지. 아니야, 상관없어. 왜 상관이야? 이거에 대한 예방법이 따로 있죠. 그게 뭘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첫째 출산 전 있지. 직전에, 그러니까 병원 가기 직전, 태반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RH 응집소를 주사하면 돼. 그러니까 아기의 혈액이 들어오더라도 미리 엄마가 인식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혈액 내 RH 응집소를 주사를 하잖아. 그러면 응집소가 돌아다니면서 혹시 아기의 응집원이 들어오더라도 엄마가 인식을 하지 않고 그 주사된 응집소가 걔네들을 다 결합을 시켜버려. 항원항체 반응으로. 그럼 엄마가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해서 안 만들어. 그럼 둘째 아기 낳기 전에 또 이거 하면 돼. 셋째 아기 낳기 전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가세포증이나 신생아 용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출산 직전에 RH 응집소를 혈액으로 주사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지. 됐지?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게 다 뭐야? 이게 2차 면역이야, 얘들아. 첫 번째는 괜찮아. 근데 두 번째부터 이제 이렇게 확 이렇게 되는 거. 너희들 혈액형 검사 해봤니?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잖아. 혈액형 검사 어떻게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라서. 여기에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 3방울 떨어뜨려. 이렇게 하나, 둘, 세 방. 근데 이미 뭐가 있지 않아? 이미 뭐가 있어? 이게 뭐냐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고 얘가 RH 응집소야. 이렇게. 경민아 무슨 형이지 너는? A형이잖아, 그치? 쟤는 어떻게 하냐면 경민아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맞지? RH 플러스 A형이니까. 마이너스형 아니지? 모르지? 모르면 전부 다 A형이야. 월요일반에 갔는데 어떤 애가 자기는 A형이고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A형인데 동생이 O형이래. 그럴 수 있어? 없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 봐, 다시. 확실했어. 아빠가 A형이고 한 분이 본인은 A형인데 동생이 O형이래. 선생님 왜 웃는지 알아? 이 바보들이야, 이 바보들. 자기 혈액형을 잘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혈액형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바보야. 그 뜻하고 똑같아. 혈액형은 바뀌지 않고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아는 거야. O형이 나올 수가 없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사랑과 전쟁,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 거 아니야. 대부분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야.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가정 불화가 생겨. 왜냐면 혈액형을 오해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병신들이야. 공부를 좀 해서 다시 뭐 피검사를 받든. 그러니까 심지어 너희들이 혼혈 하잖아. 그럼 경민아 미안하지만 네가 A형이요 라고 하면 거기서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어떻게 믿어 해가지고 다시 또 일일이 이거 해봐. 매번 이거 해봐. 절대. 왜냐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너네 말만 믿고 나는 A형입니다라고 하면 오케이 너 A형이라고 해서 피를 저장했어. 근데 그 피를 A형한테 줘? 근데 나중에 어때? 미안해 나 B형이었어 하면 어때? 그 사람 죽으라고?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매번 헌혈할 때마다 검사를 해. 그 피를 뽑아가지고 A형인지 B형인지 O형인지 RH 플러스형인지 마이너스형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O형은 아니야. 누군지 아는데 지 동생 O형 아니야. 지 동생을 완전히 주소대로 용화하고 큰일 나. 절대 아니야. 야 근데 알파고 베타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RH 응집수는 원래 거의 구하기 힘들지 않니? 왜냐면 RH-형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 하면 1% 미만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도 없어. 후천적으로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어디에서 구해서 매번 우리 혈액형 검사할 때 RH 응집수를 하지라고 하면 이거 인간 거 아니야. 이거 인간이 아니야. 그 책에 나왔잖아. 마지막 78페이지. 거기 보면 뭐가 있어? 붉은 털 원숭이 보여? 얘들아 붉은 털 원숭이 보이죠? 여기다가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써. 얘가 RH 플러스이거든.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를 토끼한테 집어. 토끼 있지, 토끼가 인간하고 똑같이 RH 마이너스이거든. 근데 얘의 피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순간 토끼가 갑자기 응집소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토끼의 혈청을 추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토끼 거야. 토끼, 불쌍하다 하지 마. 그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토끼 안 죽이고 그냥 혈청만 좀 빼서 쓰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다 토끼 거로 쓰는 거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 토끼 거. 그래서 토끼하고 응집을 하면 전부 다 RH 플러스형이 우리 다 응집을 하겠죠. 그냥 토끼하고 응집을 하지 않으면 RH 마이너스형이 된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 알레르기 얘들 알레르기. 자, 사실 알레르기는 알레르기 이렇게 쓰죠. 이거 일본어야. 맞잖아. 이거 엘러지라고 해야지. 엘러지. 맞잖아. 엘러지잖아. 근데 무식하지. 알레르기 이상하잖아. 이거 다 바꿔야 되거든 원래. 이거 엘러지라고 바꿔야 되는데 왜 안 바꾸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그거 에너지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일본 애들 에네르기. 이게 에네르기파라고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일본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 혹시 엄마가 일본인인데요 하면 미안해. 내가 일본을 깔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 영어를 잘 못해. 그 다음 받침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영어 자체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왜 얘가 아직도 알레르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자,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알레르기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 처음에 항원이 들어오죠. 자, 너희들 혹시 알레르기 반응한 사람 있어? 뭐에 특정 알레르기가 있다. 뭐, 신아? 환절기. 그러면 온도 차이 아니면 온도차? 아니면 뭐 꽃가루야? 둘 다인가? 그렇지. 아니면 뭐 재수없는 애들하고 알레르기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절기. 선생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걔는 그 온도차에 의한 알레르기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런 날 갑자기 더웠다가 에어컨 키는 데 들어오면 막 그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거야. 온도에 대한 차이. 근데 환절기는 아마 꽃가루일 거야. 왠지. 왜냐면 그 봄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기침도 나오고 막 콧물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얘는 처음에 항원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요. 무슨 세포가? 형질세포가. 근데 원래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다 어떻게 돼? 없어져. 사라져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우리 몸에 무슨 세포가 있냐면 비만세포라고 하는 백혈구가 있어요. 왠지 뚱뚱할 것 같잖아. 몰라. 나 그런 거 그냥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돼. 왜? 왠지 뚱뚱할 것 같아. 이렇게 뚱뚱할 것 같아.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이 항체가 Y자라고 생긴 이 항체가 안 없어지고 이 비만세포에 들러붙어요. 들러붙어. 그래서 안 없어져. 왜냐하면 비만세포가 사라지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컨드로 항원이 똑같은 항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 하나의 기억세포처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 그렇지.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벌침이라든지 아니 뭐 우유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얘네들이 딱 결합을 하지. 그럼 이 비만세포가 빡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자 들어봤어? 우리 처음에 할 때 무슨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다량으로 방출을 해버리죠. 그럼 이 히스타민의 역할이 뭐냐? 기억나? 혈관 벽에 무슨 성? 투과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면서 혈액에 있는 물질이 다량의 혈액 물질이 나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부종이 일어나죠. 막 벌겋게 되잖아. 간지럽고 막 부어올라.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기도 있지, 기도. 기도 쪽에 점점 부어올라가지고 호흡곤란이 나. 그걸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거든. 그래서 급성 호흡이 차단이 되면서 죽어요. 그래서 심각해.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 주사를 맞아야 돼. 히스타민을 다 이렇게 없애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어. 우유 애들아, 우유에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몇 년 전에도 뉴스에 봤는데 어떤 애가 초딩인데 우유 먹고 죽었지. 근데 학교에 이제 급식에 뭐라고 쓰냐면 그 알레르기 무슨 증상이 그거 내라고 하거든. 근데 우유라고 분명히 썼는데 뭘 먹었냐면 우유를 먹은 게 아니라 카레를 먹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날 카레가 급식으로 나왔는데 그 조리사가 카레에 우유를 조금 넣는다고 하더라고. 약간 부드러우라고. 근데 이제 그걸 알았나? 그거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살짝 넣는데 애가 이제 발작을 한 거야. 막 호흡 곤란. 그래서 빨리 119 불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초딩이 죽었더라고. 슬픈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이게 바로 뭐야? 처음에는 괜찮았지. 두 번째부터 어때? 그냥 빡쳐서 죽는 거야. 이걸 다 뭐라 이걸 다 2차 면역이라고 해. 얘도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도 2차 면역의 하나의 반응이야. 누구처럼? 신생아 용혈증, 저가세포 증조.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죠. 자, 혈액형은 계산 문제가 나와야 되나? 사람 수를 계산해야 되거든. 자, 그거에 대한 예를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사람 수를 어떻게 해? 자, 책을 한번 봐볼까요? 책을. 유민아 여기 복사를 좀 못했거든. 그냥 봐, 칠판을. 선생님 풀어주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알려만 주려고. 자, 어디를 보냐면 좀 쉬운 것부터 한번 봐볼까? 요런 거 얘들아. 84페이지 한번 가봐. 84. 자, 84를 한번 보세요. 84.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원래 응집소 종류 2개가 있고 응집원 종류가 2개가 있죠. 자, 응집소가 2개, 응집원이 2개야. 근데 응집소 기억이 있고 응집소 니은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응집소인가 보지.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 그러면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너 알파하고 너 베타 해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러면 여기 응집소 기억과 응집소 니은을 모두 가진 학생, 이건 무조건 O형이죠. 맞지? O형이 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형이야? 몰라. 그냥 A형이든 B형이든 상관없어.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풀어도 돼.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 A5R B 더하기 뭐라고 쓰면 돼? 그럼 식이 하나 나오죠?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써야죠. 왜냐하면 B형일지 모르잖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원래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총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4가지 혈액형이 다 있죠. 그럼 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A5R B, B5R A를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나중에 바꾸면 돼. 조건에 맞지 않으면 A형하고 B형을 바꾸면 되거든. 여기서. 그러면 O형이 나왔으면 A형하고 B형이 나오죠. 그럼 무슨 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당연히 A, B형 개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전체 문제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 보기에서 그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몇 개만 선생님 봐줄게. 자, 197페이지 한번 가봐. 자, 여기 오늘 다 숙제야. 197. 자, 197. 자, 첫 번째 보이지? 3번. 3번 혈액형 문제. 여기 나왔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응집원 기억이 있는 사람 모르잖아.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 그럼 뭐라고 써? 몰라. A형인지 B형인지 몰라. 하지만 A형, B형도 너 가지고 있어야지. 그치? A, B형도 응집원 기억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응집선 이유는 몰라. 우선 패스. 쓰지 마. 왜냐면 이건 A형인지 B형인지 모르잖아. 근데 세 번째를 봤더니 응집원 기억과 니은이 세트야.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걸 A, OR 뭐라고 그랬어? B라고 했잖아. 그럼 모두 있는 사람은 57명이면 얘는
아, 얘도 마찬가지 A5R B 더하기 5가 되겠네. 식 3개가 나왔죠. 마지막 식 4개는 뭐야? 총 몇 명? 200명이라. 그러면 4명을 더 4개를 다 더하면 올 때? 자, 하나, 둘, 셋, 4개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요 3개가 다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B5RA가 나와서 문제가 다 풀리겠죠. 여기서 철수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그림을 먼저 보세요. 왜 그림을 먼저 보라고 하냐면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왜냐면 찰스 봐봐. 찰스가 혈액형이 있죠. 적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형인 0이라고 했지. 그럼 A형인 여기는 A는 A라는 응집원을 가지고 있고 베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베타가 누가 결합을 했어? 찰스하고. 그럼 찰스는 무슨 형이란 얘기야? B형이란 얘기잖아. 됐잖아.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 기억이 뭐가 되냐면 기억이 알파가 되죠. 그럼 기억과 알파와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알파 응집 반응을 하는 사람은 누구 형이 있어? A형과 AB형이지. 맞잖아. 그 다음에 니은과 응집. 니은은 베타잖아. 베타와 응집 반응을 하는 사람은 B 플러스 AB형이라고 쓰면 되지. 자, 둘 다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AB형이라고 하면 B형 5명, A형 7명, 그 다음에 전체 30명이니까 알아서 우리가 또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건 되게 쉬운 거야. 이런 거. 물론 다 쉬워. 다 쉬운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5번도 마찬가지로 그림 먼저 보세요. 그림에 힌트 있고 나머지를 이걸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희가 무슨 형이냐면 영희는 A형이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A 쓰고 여기다 베타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자, 가는 무슨 형입니까? 알파도 있고 B도 있으니까 B형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반응을 하지 않은 얘기는 0이하고 혈액형이 같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 얘는 A, B형이라는 얘기고 얘는 O형이라는 얘기죠. 됐나? 맞잖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인원을 알고 모두다. 이것도 되게 쉬운 편이에요. 얘도 그닥 어렵지 않고 뭐 이런 문제는 이제 쉬운 거라서 그냥 이런 걸 그냥 이렇게 써. 알파, 베타 해가지고 문제 풀면 돼. 항 A, 항 A 이런 것도 쉽고. 자, 그 다음 밑에 또 있나? 자, 얘도 마찬가지.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르죠. 가나다라. 기억내죠. 이거 뒤에 살짝 머리 써야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AB형하고 O형 특징, A형이나 B형의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응집원만 있는 애들, 응집소만 있는 애들, 둘 다 있는 애들을 통해서 추정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 나왔잖아. 12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영희와 동생.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써? 베타라고 쓰세요. 베타라고 쓴 다음에 기억은 B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희가 무슨 형이라고 했는데 영희는 B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B 쓰고 뭐라고 쓰면 돼? 알파라고 쓰면 되죠. 근데 여기다 알파 쓰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베타인데 여기 B가 있구나. 근데 뭐는 없어? A는 없네. 그러면 이건 B형인가 보지. 맞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뭐 당연히 이제 열심히 풀어주면 돼요. 동생도 이제 얘기하면 돼요. 자,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다 숙제. 아마 15번이 가장 어려울걸? 여기 오면 15번이. 15번이 뭐 가장 뭐 어렵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는 원아웃투는 하나는 항비열체니까 하나는 베타고 하나는 RH 응집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여기서 물음표가 되게 많잖아. 근데 뭐 쫄 필요는 전혀 없어.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눈에 띄는 거 이제 힌트가 뭐냐면 기억이야. 기억은 혈구에 뭐가 있어? 있지. 얘들아, 기억은 혈구에 뭐가 있지. 혈청에도 혈장에도 뭐가 있잖아. 그럼 기억은 무슨 형 아니면 무슨 형이란 얘기야? A형 아니면 B형이란 얘기지. 왜? 혈구에도 뭐가 있고 혈장에도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그러니까 기억은 AB형도 될 수 없고 O형도 될 수가 없어. 오로지 A형 아니면 B형만 가능해. 요걸로 시작을 하면 되죠. 됐지? 어려운 거 없고. 자, 마지막. 여기 보면, 여기 계산하는 문제 마지막 이제 14번, 16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식만 써줄게. 응집은 기억을 가지면 처음에 모르잖아. 그럼 A, OR, B 더하기 AB 38 이렇게 써주세요. 근데 얘는 쓰지 마세요. 모르니까. 근데 너무 쉬운데? 응집선 이유는 세트니까 A, OR, B 더하기 5. 됐지? 그럼 나머지 식이 뭐냐면 100명이래. 그럼 100명짜리 하나 더 써줄 수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AB 더하기 5는 100명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 16번만 합시다.
응집원 기억을 가진 학생 몰라요. 근데 AOR B 더하기 AB라고 합시다. 자, 그냥 응집소 디귿은 몰라요. 패스. 왜냐면 얘 두가 세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럼 딱 봤더니 응집원 니은하고 다른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B, OR, A 더하기 없네. 더하기 할 거. 왜냐면 둘 다 가져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B, OR, A만 가능하죠. A병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얘가 누구 거야? A, OR, B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지. 그럼 식이 먼저 3개 나왔고 그 다음에 RH 플러스가 198명이고 마이너스 M이 2명인가 봐. 근데 총 200명이야. 그러면 마지막 이 식만 쓰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AB 더하기 5는 200명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요거 3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뭐가 나와? A형, B형, O형이면 AB형이 몇 명이라는 얘기야? 180명이니까 20명 AB형이 나왔잖아. 또 얘하고 얘를 더해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러면 A형, B형, AB형이니까 O형이 바로 나오죠. 어떻게? 144니까 56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금방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번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올해 자이스토리를 또 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을 계산 문제 조금 이렇게 계산은 그러니까 근수축보다는 훨씬 쉬워. 근수축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이거 이제 몇 번 계산하면 느낌이 확 온다고. 근데 연습 안 하면 실전에서 좀 당황할 수 있고 좀 어때? 타임 어택을 받을 수 있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먼저 숙제 전부 다 풀어오고 오늘 선생님이 준 문제 전부 다 해오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를 좀 나눠줄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 줬던 모든 문제를 빨리 다 싹 풀고 이제 기출문제를 타 학교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집중된 문제만 반복해서 이렇게 좀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듯. 자, 오늘 여기까지.